일단은 블러프 타이틀러는 기반이 레이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툴이다. 그래서 레이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먼저 잘 작업을 해주고 그 레이어를 인식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나가면 충분히 잘 다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먼저 우선순위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러프 타이틀러를 보시고 이제 제일 레이어 3번에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수정할 때는 이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3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선택된 레이어에 대한 속성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선택된 이 레이어에 대한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성 값을 정해준다든지 글자를 바꾼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바꾸는 것은 이쪽에 텍스트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창에서 멀티미디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하면 분명히 이제 한글을 쓸 경우 영어 쓰면 상관없는데 한글을 쓰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좀 생겨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이 미디어 쪽에 가셔서 여기 이제 폰트 쪽에 가신 다음에 이것이 유니코드로 확인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글 폰트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G마켓 산스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OK를 하면 정상으로 한글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진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한글을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텍스트가 정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티클 효과, 탕팡 터지는 효과들 있죠. 그런 파티클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했었나요? 예, 여기에도 하트,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러한 글자에 바로 이런 하트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블러프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처음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제일 먼저 이쪽에 레이어, 이 레이어를 먼저 보시고 레이어에서 작업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것도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 글씨에 대한 카메라 앵글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좌우로 카메라를 갖고 이동하는 패닝 효과와 같다라는 것이고, 자, 요거는 위아래로 틸팅 한다는 뜻이에요. 틸팅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확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갔다가 물러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렌즈를 가지고 내가 단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발품을 파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우로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그런 효과다. 이게 카메라 효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인트 라이트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빛의 이거에 따라서 글자의 텍스트에 이 빛을 받는 방향에 의해서 밝기와 이 그림자의 속성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글씨가 3D 입체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명 효과를 잘 보시면서 원하는 취향대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텍스트 파티클 입힌 거고요. 그리고 뭐 뒷배경이 검으니까 이 검은 배경이 나는 싫어요. 그러면 뭐 바꾸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영상에 똑같이 깨끗한 화면으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그러면 그 레졸루션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 HD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베가스에 불러와서 쓰고 싶으면 이 쇼 레졸루션을 선택하셔서 이게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1280, 720이에요. 그냥 HD 화면이고요. 1920, 1080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16대 9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게 풀 HD 화면 사이즈로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얘를 export as video라고 해서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트랜스페런시라고 해서 투명도가 조절되어서 나가. 그러니까 이 뒷배경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요 비디오, 이 픽처가 아닌 요 비디오로 가셔서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이겁니다. 자, numbered frames with transparency라고 해서 투명도 값을 가진 숫자가 지정되어져서 일렬 숫자로 쭉 먹여져 있는 그런 파일을 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OK를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다시 그냥 타이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그리고 얘를 좀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D 드라이브에 템프에다가 여기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뚝뚝뚝뚝 끊어지고 있죠. 이거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바가 보여지고 있죠. 네. 그럼 이것도 비디오가 아닌 PNG로 네, 이제 저장이 투명 되는 값을 거죠? 가진 PNG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영상에다가 겹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얘는 동영상이 아니고 그림 파일입니다. 지금 저장한 거는. 그래서 제가 얘를 실행시켜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타이틀이라고 썼는데 일렬 번호가 쭉 이렇게 부여되어 있죠. 이게 다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게 이미지 파일이어서 얘를 이미지 파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보면 자, 여기 화면이 지금 보이세요? 뒤에 막 체크 무늬가 보이는 것은 투명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얘를 내가 이걸 막 움직여 볼게요. 지금 빠르게 그 다음 파일들을 막 움직이는 거죠. 제가 마우스 휠로 넘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파일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를 베가스에서 동영상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PNG도. 네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베가스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베가스를 불러서 이왕이면 뭐 여기에다가 요 파일 위에다 영상 하나 더 겹쳐 볼게요. 이제 영상 트랙 하나를 더 만들고 이 영상 위에다 제가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본 이 파일이 템프에 있었잖아요. 템프에 가면 여기 템프가 지금 쫙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전부 자막 파일이에요. 예, 이 파일을 부를 건데 얘가 그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미지 파일이니까 일일이 하나씩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 부르면 그냥 하나의 그림 파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막 위에 겹쳐졌죠. 자연스럽게. 예, 이런 효과는 만드는데 문제는 이 타이틀을 동영상으로 구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막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올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다시 없앱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임포트, 자, 미디어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D 드라이브에 템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를 그냥 찍어 두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오픈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이 오픈 시퀀스. 예, 이것이 순차적으로 붙여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픈 시퀀스를 해놓고 처음 퍼스트 프레임 1프레임부터 마지막 만들어진 게 120개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마지막까지를 해서 시퀀스 파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요. 그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체크된 걸 잘 확인하시고요. 처음에만 클릭했어요. 열기를 합니다. 자, 열기를 하면 뭐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죠. 그냥 제가 AA라고만 쓸게요. 임의대로 해도 돼요. 프레임 레이트는 이게 8이 아니고 NTSC니까 29.970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OK. 자, 누르면 여기 지금 생성된 거 보이세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타이틀 00001에서 타이틀 00120까지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얘를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데리고 아래다 두면 이거 지금 영상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떠세요?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타이틀 자막 같은 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영상 위에 겹쳐놔도 이 투명 모드로 적용되어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명한 타이틀 자막을 영상 위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얘를 이 타이틀이 좀 작업을 했는데 막상 작업인데 좀 작아 보여요. 좀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이벤트 팬클럽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배우셨잖아요. 얘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크게 이렇게 확대시켜 줄 수 있죠. 이 정도 한다고 깨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키프레임이 적용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하면서 분석하셔야 돼요. 키프레임이 적용됐구나. 이를 다시 정상으로 놓고 뭐 이 화면에서 이렇게. 네. 어때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들을 크게 줄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 조절을 해가면서 중첩시키는 거죠. 동영상 위에 이러한 자막을 투명 모드를 이용한 자막을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윤곽을 잘 보시면 알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이 하트 모양이나 이 글씨가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마키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아주 잘 그 조건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외곽 윤곽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 일절 없죠. 예, 굉장히 깨끗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러프 타이틀러하고 이 베가스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죠. 자, 블러프 타이틀러를 실행을 시키십시오. 자, 실행이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먼저 속성 리졸루션을 먼저 좀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얘를 1920, 1080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셔서 HD 1920에 1080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 자 이렇게 설정됐으면 오케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풀 HD 화면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작업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아마 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블러프 타이틀러를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이렇게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씨를 쓰세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한글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을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이 미디어 쪽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 미디어를 클릭하셔서 Change 폰트입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현재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폰트에서 한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라이얼 블랙이라고 하는 이 폰트가 한글 폰트 속성이 없어서 한글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폰트를 우린 지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 찾아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넥서스 폰트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를 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폰트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G마켓 산스 볼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유니코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선택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어졌으면 유니코드가 선택되어져 있으면 OK입니다. 누르면 한글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이 글씨에 대한 그 색깔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건 이제 여기 지금 이 레이어 3의 텍스트가 그 텍스트 쪽 레이어잖아요. 여기를 선택하면 왼쪽에 이제 이 텍스트 속성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컬러는 이 글자의 속성을 만들어서 색깔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색깔을 만드시면 돼요. 예, 이게 좀 눈으로 색을 보면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몇 번 만져보시면 이게 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흰색 계열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흰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차원
그 3D 글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 비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게 아예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된다고 요 정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키프레임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을 조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줌인아웃 효과만 좀 쓸게요.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카메라 레이어 1번을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시고 포지션에서 다른 거 속성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 요거 밑에 것만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저기 작은 글씨로 있다, 확 작게 할까요? 작은 글씨로 있다가 내가 이만큼 올 때 커지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여기 이 프레임을 여기다 놓고요. 얘를 다시 움직여서 갖다 놓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키프레임 적용됐죠?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됐다가 여기에서 얘를 다시 앞으로 쭉 나가게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여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려면 얘를 찍어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 요거를 눌러요. 카피 키라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한 다음에 뭐 적당히 이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붙이기예요. 얘를 누르시면 얘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하고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옮겨서 아예 끝에 가가지고 이제 이때는 내가 얘를 아예 날리는 거죠. 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예.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지정되어서 그 위치까지 있다가 다시 쫙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메뉴에 보면 이제 이 시간이 있어요. 얘가 현재 설정된 값은 4초네요. New Total Duration in Second가 4초인데요. 얘를 조금만 길게 할까요? 한 8초 정도만 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초 해놓고 스트레치를 누르셔야 돼요. 늘린다는 뜻입니다. 네, 누르십니다. 그러면 얘가 값이 변하지 않고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간과 이 비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쭉 진행이 됐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네. 그럼 8초 정도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이 글씨에다가 파티클을 입힐 겁니다. 텍스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텍스트에다 붙일 거니까. 이거 하시고요. 텍스트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어태치요? 파티클이요. 예. to active layer. 맞아요. 액티브 레이어니까 맞습니다. 현재 적용되어서 작업 중인 이 레이어에 요 파티클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글씨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얘를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티클의 속성은 여기서 여기 네 번째 파티클 얘를 선택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티클 사이즈라든지 그래비티라든지 속도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더 막 엄청나게 숫자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아서 좀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